자, 안녕하세요. 김건우 영어교실의 김건우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2018년도 11월 모의고사가 내신 시험에 변형 문제로 출제되는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강의입니다. 자, 일반 모의고사 해설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이 시험 전까지 내신 시험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목차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6강까지만 나와 있는데 6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미니 모의고사를 제가 계속 제작을 해서 뭐 7강, 8강, 9강, 10강 뭐 이렇게 끝까지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그다음에 모든 자료는 제가 100% 순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자료를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냐면은 유튜브 소개하는데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강에서 무엇을 하냐? 자, 해석본을 가지고 내용을 이해시킬 건데, 뭐 비문학처럼 뭐 이렇게 분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변형 문제로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유형을 풀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쉽게 맞출 수 있게끔 대명사를 잡아주거나, 그 다음에 지시사, 그 다음에 뭐 지시사에서는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그 다음에 연결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유사한 소재 같은 거를 연결시켜서 나중에 변형 문제를 대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1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목소리는 뭐 좋지 않지만 낭랑한 목소리로 내용을 한번 읽어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럼 2강부터 어떤 게 진행되냐면은 저희들이 1강 때 중요한 문장을 체크하게 만들고 제가 이제 만든 자료로 단어를 외우게끔 시킵니다. 자, 전체 지문을 공부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1, 2등급 학생이 듣는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3등급, 4등급, 5등급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2강에서는 중요한 문장만 다루고 그 다음에 3강에서 전체 문장을 다루게 됩니다. 자, 전체 문장 구문 연습이 끝나면은 그걸 가지고 4강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그 다음에 3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먼저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이제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의성의 보편성이라고 있죠. 보편성. 그게 두 번째 지문에서 비슷한 뜻이 유사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유사성, 유사. 자, 이런 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서 이따 읽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창조라는 단어가 있죠. 세 번째 문장에 창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행위의 솜씨라고 이제 바꿔서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몇 년 후, 자, 그 다음에 약 10년 전,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문장을 이렇게 나눴긴 나눴지만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큰 따옴표가 있죠. 자,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큰 따옴표. 자,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끝에 큰 따옴표.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문제 뭐 삽입 유형이나 순서 배열로 내기는 조금 애매한 유형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에 있는 문장. 자, 이것만 갖고도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은 자, 중심 소재급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의성의 보편성, 자, 그 다음에 과학과 예술 사이의 유사성, 자, 이런 단어들이 조금 주제 유형이나 뭐 제목 유형에 사용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당한 수의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창의성의 보편성에 대해 주목해왔다. 1980년에 열린 제16차 노벨회의에서 과학자들, 음악가들,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 친구의 말을 인용하여 여러분이 창조와 행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과학과 예술 사이의 유사성은 매우 높습니다. 창조는 분명 매우 유사합니다. 행위의 솜씨에서 나오는 미적 쾌감은 과학에서도 매우 큽니다. 라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몇 년 후 또 다른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회의에서 물리학자인 이 친구는 모두가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동의합니다. 우리는 몇 명의 화가, 시인 한 명,
두세 명의 작가, 그리고 물리학자들을 포함하여 약 10년 전 이곳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모두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자신들이 예술적인 일이든 과학적인 일을 하고 있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냈다. 자, 제가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체크한 것을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연결고리부터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가정이란 단어가 있죠. 자, 이것과 두 번째 문장에 그 가정, 이걸 연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라는 말은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자, 앞에서 한번 언급된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그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 자, 그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그러면 3번 지문이 결과가 되는 거고, 자, 앞에 지문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어로 여러분께서 독해를 하실 때, 아, 이게 원인과 결과구나 해서 연결사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보면은 그러한 관점이라는 말이 있죠. 자,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뭘 받아주는지 한번 꼭 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관점이 받아주는 게, 자, 4번 지문에 뭐 이런 행동주의자들 모두는 인간들이 주로 이기적인 욕구들에 의해서 동기부여되었다고 믿고 있는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꼭 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사회적이라는 소재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사회,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소재가 같은 게 나와 있죠. 자, 폭력, 그 다음에 폭력.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소재 같은 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뭐 저급한 동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에 자, 뭐 이기적인 욕구, 자, 이런 거에 체크를 해 주시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심리학에서 많은 연구는 인간이 공격성, 이기적인 사욕, 그리고 단순한 즐거움의 추구와 같은 저급한 동기들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었다. 많은 심리학자가 그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조사 연구를 무심코 설계했다. 그 결과 심리학에서 우세한 인류에 대한 관점은 그것의 공격적 성향을 가까스로 억제하고 타인에 대한 진실한 친밀감 혹은 진정한 공동체 의식보다는 동기화된 사욕에 의해 사회 집단 속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종이라는 관점이었다. 자, 이 친구가 이끈 초기 행동주의자들 모두는 인간들이 주로 이기적인 욕구들에 의해서 동기부여되었다고 믿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러한 더 저급한 감정들의 통제를 가함으로써만 가능하고, 그러므로 그것은 폭력, 탐욕, 그리고 이기심의 분출에 항상 취약하다. 인간들이 실제로 사회 집단 안에서 함께 산다는 사실은 폭력으로부터 언제나 단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미약한 합의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왔다. 자, 제가 아까 체크 안 한 부분만 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므로는 뭐를 나타내냐면은 결론을 내릴 때 쓰는 게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결론이 이제 되겠죠. 자, 이것까지만 딱 체크하고 마무리 짓고 3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한번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친환경적. 자, 밑에 환경행위하고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득. 자, 재무성과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면은, 자, 환경행위, 그 다음에 재무성과. 자, 이런 식으로 소재들이 지금 이어서 나오고 있죠. 참고로 또 그 결과가 받아주는 게 뭐냐면은, 뭐 앞문장에 많은 양의 데이터 집합이 광범위한 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해 동안 기업 환경 행위와 재무 성과를 측정하면서 나온 결과를 받아주고 있는 게 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연습 삼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하고 네 번째 문장에는 이 증거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연구 하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자, 증거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구 하나, 그 다음에 연구 두 번째.
근데 뭐 순서 같은 걸 조금 고려해 보면은 또 다른이란 말은 먼저 이제 언급이 된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또 다른이란 표현이죠. 자, 이것도 감안하시고 이렇게 흐름을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 때 조금 이제 중요한 문장은 자, 첫 번째 문장하고 자, 세 번째 문장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나중에 중요한 문장, 이제 독해 같은 거 할 때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 잡은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학술 문헌은 친환경적인 것이 이득이 된다는 논지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많은 양의 데이터 집합이 광범위한 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해 동안 기업 환경 행위와 재무 성과를 측정하면서 구축되어 왔다. 그 결과들이 명료하지는 않지만 환경 행위와 재무 성과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 우리 자신의 연구에서 우리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유해물질 배출 목록, 미국 제조 시설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여기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한 회사의 유해물질 배출에서의 10%가 감소가 자산 수익률을 측정했을 때 기업의 재무 성과에서 평균 3%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 다른 연구는 배출물의 10% 감소가 시장 가치에서 3,400만 달러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 흐름 잡으면서 한 번 정도 이제 읽어보셨죠? 그럼 조금 소재적으로 좀 중요한 것도 한번 형광펜으로 쳐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친환경, 이게 이득이다. 이 정도만 잡아도 아마 주제, 그 다음에 제목 유형 같은 거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3번 마무리하고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4번 흐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과학적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하고 두 번째 문장에 과학에 기초한 접근법.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자, 3번에 하지만, 자, 대조, 그 다음에 반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연결사죠. 여기서는 반대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자, 이것은이 받아주는 게 뭐냐? 자, 앞의 문장에 과학에 기초한 접근법은 심리적으로 관련된 특성들을 한 자연 중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공유하는 특성들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한 번 정도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하고 다섯 번째 문장은 자, 개별적인 대상, 그 다음에 여기도 개별적인 대상. 자, 소재가 계속 연결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게 먼저 나온 다음에 그리고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연결사 정도만 딱 체크해 주시고 자, 4번, 5번 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6번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문장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중요한 문장이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자연물을 개별적인 독립체라기보다는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요소로 나타내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심리적 감상을 설명할 수 없다. 과학에 기초한 접근법은 심리적으로 관련된 특성들은 한 자연종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공유하는 특성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종으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대상으로서 경험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대상으로 분리될 때 자연은 그것의 과학적인 설명에 의해 수반되지 않는 심리적 특성들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은 폭포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일몰에 본 장엄한 빅토리아 폭포에 대한 우리의 경험, 즉 무수히 많고 매혹적인 그것의 붉은색과 주황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즉 지질학은 탄자니아에 있는 이 분화구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일출의 가슴 아프고 숨막히는 아름다움, 그 분화구 위로 천천히 떠오르는 안개, 그리고 호수 안에 있는 어둡고 육중한 한 마리의 하마를 설명할 수는 없다. 자, 한번 또 중요한 소재를 한번 또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대상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특성.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3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가겠습니다.
자, 용어, 그 다음에 단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아늑함, 그 다음에 아늑한 활동, 자, 이렇게도 연결시켜 주시고, 자, 4번에 그것은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것은이 뭐냐? 정신적인 상태도 포함하는 것.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연결도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 정도 써봐야 이게 내용이 오래 남기 때문에 꼭 연습할 때는 한 번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자, 어떤 거냐? 자, 이거는 실천하는 거에 대한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덴마크에서 유래한 용어인 휘게는 명사이면서 동사이기도 한데 영어로 직역되지는 않는다. 가장 근접한 단어는 아늑함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 의미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한다. 휘게가 아늑한 활동들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그것은 행복과 단란함의 정신적인 상태도 포함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감, 연관성, 그리고 따뜻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전체론적인 접근법이다. 우리가 휘게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단순한 거리에서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한 친구와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는 것, 또는 여름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리지어 공원에서 편안하게 소풍을 즐기면서 담요 위에 팔다리를 쭉 펴고 누워있는 것 모두 휘게가 될 수 있다. 자, 또 중요한 소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휘게는 뭐 정신적인 상태도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천, 그다음에 의식적인 결정. 자,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5번 마무리하고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6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그다음에 목판화, 판화, 그다음에 사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신문과 잡지. 근데 여기서는 늘어난 수의 신문과 잡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지시사가 뭘 받아주냐면은, 자, 앞에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외설적인 기사들을 찍어내도록 만드는, 자, 이런 걸 받아주는 게 이러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또 써봐 주시고, 자, 네 번째 문장하고 다섯 번째 문장은, 자, 여기 가십, 그 다음에 가십.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딱히 어려운 지문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년대 후반 동안 인쇄가 더 저렴해지고 더 빨라지면서 신문과 잡지 수에서의 급증과 이러한 출판물들에서의 이미지 사용 증가로 이어졌다. 목판화와 판화뿐만 아니라 사진도 신문과 잡지에 등장했다. 늘어난 수의 신문과 잡지는 더 큰 경쟁을 만들어냈는데 몇몇 신문들이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외설적인 기사들을 찍어내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황색 저널리즘은 때때로 자신을 사적인 인물로 여기는 사교계 인물들뿐만 아니라 공인들, 그리고 심지어 고위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 신문을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스캔들, 범죄 또는 비극적인 일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 대한 가십의 형태를 취했다. 가십이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널리 배포된 신문과 잡지 형태의 대중매체의 증가는 가십이 제한된 유포, 흔히 구두로만 그 유포에서 광범위한 인쇄된 형태의 보급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 한번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소재 한번 찾아보고 이미지 사용 증가, 독자, 자, 외설적인 기사, 그 다음에 뭐 가십, 자, 광범위한 인쇄의 형태. 자,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6번 마무리하고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37번도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 열량, 그 다음에 열량. 자, 비슷한 소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문장에 치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치유. 자, 또 비슷한 소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다량 영양소. 자, 여기 다량 영양소.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시기, 그 다음에 간격.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펫 다이어트는 여러분이 열량 부족을 유지하도록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체중 감량을 촉진하지만 체성분을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실제로 근육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열량 제한은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할 수도 있고 에너지 수준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신체가 기능하고 치유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당한 양의 열량을 전달하기 위해 열량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유일한 올바른 접근법이다. 여러분의 신체는 치유되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주요 다량 영양소에 알맞은 균형도 필요하다.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지방을 포함하는 이러한 다량 영양소는 여러분의 신체가 치료되고 회복되며 더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기도 중요하다. 하루 중에 전략적인 간격으로 이러한 주요 다량 영양소를 알맞은 조합으로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신체가 치유되고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 중요한 것도 소재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량 섭취를 조절, 그 다음에 주요 다량 영양소에 알맞은 균형, 그 다음에 시기.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마무리하고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8번 가겠습니다. 자, 현대세계, 그 다음에 산업화, 이전. 자, 이거랑 약간 대비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자, 사냥한 동물, 그 다음에 사냥감.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소재가 비슷한 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많이 제공했다.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라고 쳐주시고, 여기 하지만이 이제 대비되는 단어를 또 데리고 나오고 있죠. 이 시기를 견뎌야 했다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사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뭐, 가뭄, 산불, 슈퍼스톰, 뭐 굶주림, 자,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그러한 위기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만 일단 흐름 잡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 결핍의 문제가 결코 현대 세계의 유일한 것은 아니다. 산업화 이전의 인류는 아마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부족에 정기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물론 매머드와 같은 거대한 사냥한 동물들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많이 제공했다. 하지만 냉장 보관 이전 시대의 거대한 사냥감에 의존해서 사는 것은 사람들이 성찬과 기근이 교대로 일어나는 시기를 견뎌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뭄, 산불, 슈퍼스톰, 그리고 빙하기가 어려운 장기적 상황으로 이어졌고 굶주림은 지속적인 위협이었다. 아미도산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인간이 합성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히 그러한 위기들을 악화시켰고 구할 수 있는 무엇이든 먹으며 생존하는 것을 그만큼 훨씬 더 힘들게 했다. 기근 동안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열량 부족이 아니라 바로 단백질과 그것이 제공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이다. 자,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중요한 소재가 뭐 아미노산의 결핍, 그다음에 뭐 아미노산의 부족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 마무리하고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39번 지문이 아마 가장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의 목적은 이 지문을 진짜 막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내신 시험 때 어떻게 변형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연구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그런 거 흐름 같은 것만 딱 잡아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카리스마, 두 번째 카리스마, 세 번째 카리스마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공부의 포인트를 어디로 잡으시냐면은 연결사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 즉,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그것은이 받아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카리스마.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자, 네 번째 지문에 자, 벗어나려는 일시적 시도, 그다음 밑에 습관을 바꾸고 익숙하지 않은 새롭고 불편한 행동. 자,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 주시고, 뭐 시도하고 행동하고 여기서 같은 비슷한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것이 받아주는 게 앞에 습관을 바꾸고 익숙하지 않은 새롭고 불편한 행동들. 그다음에 이것을 비유 차원에서 이렇게 근육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7번. 7번이 이제 계속 받아주고 있는 뭐 행동, 그다음에 근육. 자,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 있는 게 그것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결은 이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며, 그리고 여러 면에서 모든 작용에 대하여 같은 크기이면서 반대 방향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뉴턴의 유명한 운동 법칙 중 하나를 따른다. 즉, 모든 카리스마와 인간 상호작용은 다른 신호와 단서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신호와 단서들이며, 그리고 어떤 신호와 단서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판독하는 과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는 종종 어떤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체크리스트로 단순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일시적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비록 지켜야 할 논리적으로는 수월한 일련의 절차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습관을 바꾸고 익숙하지 않은 새롭고 불편한 행동들을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감정적인 분투이다. 나는 이것이 단지 오랫동안 활동을 중단한 근육들을 사용하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들을 준비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것은 오직 연습과 행동을 통해서이다. 자, 한번 중요한 소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리스마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일시적 시도, 그 다음에 습관을 바꾸고 익숙하지 않은 새롭고 불편한 행동들, 자, 연습과 행동, 자, 이 정도 체크하고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이 중요 문장 어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별표를 안 친 것도 있고 친 것도 있는데, 일단 첨부 자료 보시면은 별표가 다 쳐져 있을 겁니다. 그 별표는 중요한 문장을 의미하고, 그 중요한 문장에서 추출해낸 게 바로 이 중요 문장 어휘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뜻으로 이렇게 썼고, 자, 이제 색깔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색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보시면은 여기 become, 27번에 become 보라색으로 돼 있죠. 이거는 이 형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녹색은 자, 1형식을 의미합니다. 뭐 5번에 턱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건 1형식을 의미하고, 자, 검은색은 그냥 3형식. 그 다음에 분홍색은 4형식. 근데 분홍색이 없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5형식을 의미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이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나타낸 게 영어의 5형식이죠. 그래서 제가 형식별로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몇 형식인지 보면서 꼭 단어를 외워주시고, 자, 우리말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자, 1번 같은 경우 notice란 단어는 원래는 목적어가 우리말의 목적격 조사 을로 해석돼야 되지만, 지금 뭐뭐에 대해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30번 같은 경우는 5형식인데, 제가 5형식은 전체를 다 빨간색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형식 해석에 주의하라고 빨간색으로 만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명사 쪽 좀 보시면은, 명사 쪽에는 이렇게 복수 형태는 제가 S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 비교급 같은 거, 비교급 같은 것도 제가 색깔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꼭 다 외운 상태에서 두 번째 강의를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는 중요한 문장을 구문 독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의 내신 성적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